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기혼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경력 단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현실과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가 기혼 여성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떤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인종과 연령, 성별, 직업, 종교, 거주지에 상관없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어디에 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은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네. 예를 들면 소득이 높고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사는 중산층은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기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이 숙박업,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처럼 이 대면 서비스업에 몰려있기 때문에 집합금지와 또 영업시간 제한이 이 성별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성별 격차와 이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런 양상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나타난다, 뭐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1차 대확산이 발생한 작년 3월에 핵심 노동 연령, 그러니까 25세에서 54세 인구 가운데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도 같은 달에 대비했을 때 54만 1,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나이대의 남성 취업자 수가 32만 명 줄어든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1.7배에 달하는 결과입니다. 대확산 직전인 작년 1월 여성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38%가 교육과 숙박, 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한 반면에 남성 취업자의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13%에 그쳤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 중단이 실직으로 이어졌고 또 이후에는 경력 단절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비롯한 이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의 고용 상태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실업자와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모두 증가했는데요. 작년 3월에 기혼 여성 취업자가 한 달 내에 실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남성들보다 2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고 기혼 여성이 경제 활동을 중단할 확률은 남성들의 3배에 달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혼 여성들이 고용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여성들의 고용 비중이 높은 이 대면 서비스업에서 매출 타격이 컸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폐쇄 등으로 아동 돌봄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독박 육아를 이 기혼 여성들 대부분 짊어져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1997년 이 IMF 외환 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좀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직장에서 감원을 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먼저 줄이고 맞벌이 부분은 여성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각한 인권 문제, 또 여성 차별 문제로 지적받기도 했고요. 반대로 주소득자인 남성들이 실직하면 가사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고용 위기는 고용시장의 영향만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경제 위기에선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역할로 인해서 기혼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기혼 여성들의 고용이 남성들보다 크게 감소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동 돌봄 체계의 중단이 컸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학교 등이 폐쇄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할 기혼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이 학교를 폐쇄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직장에서 비대면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면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가 여성들의 실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건 뭐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그 배경까지는 설명을 하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자녀들의 유무와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중단 현상을 분석했는데요. 31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 또 32세에서 38세 사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또 39세에서 44세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또 45세 이상에서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가정을 하고 분석한 결과 39세에서 44세 사이에 초등학생이 있는 집단에서 경제활동 중단 확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학교 폐쇄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장 큰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에서 성별 격차 역시 39세에서 44세 요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2세에서 38세, 45세에서 54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그런 영유아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보면 이 기혼 여성들이 숙박 음식업점 또 이 교육 서비스업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고 또 어린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에 가야 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간 실업이 아닌 장기간 경제 활동 중단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네요. 네, 이 결국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누군가에게 맡겼던 돌봄 노동을 기혼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다른 경제 위기와는 달리 기혼 여성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 대면 서비스 업종의 위기로 여성들이 실직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기혼 여성들이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보육시설과 학교 폐쇄가 또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이나 뭐 선택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이들 양육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결과고요. 우리가 그동안 방송으로 다뤄왔던 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역시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네, 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라는 그런 현실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대안을 좀 빨리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네,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기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말씀처럼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할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만 놓고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미취학 아동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해 왔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이 초등학생들의 돌봄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방과 후 지도에 주로 또 집중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교실의 이용은 저소득층으로 주로 제한이 됐고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한데요. 결국 이제는 모든 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을 지향하면서 부모가 취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가 이 아무래도 비대면 업무 능력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일하는 방식이 점차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일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거고 이 빅데이터와 로봇, 또 사물 인터넷 등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 서대면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이 정보통신 기술, ITC라고 하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을 연계한 요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케어,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초기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좀 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는 좀 쉴 수 있도록 이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유연근무제도 좀 더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체 인력 프로세스도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존의 단지에도 설치를 해서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초등학생 돌봄 영역을 사회적으로 좀 분담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되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회가 좀 빨리 다가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